양치질만 잘하면 치과 안 간다. 하지만 실제로 그 말은 틀려요. 양치질을 아무리 잘해도 빨리 망가질 수 있어요. 40대 이후부터는 충치보다는 잇몸 파괴가 잘 일어나는데, 그때는 치아랑 잇몸 사이에 있는 세균을 빼내는 게 좋은데, 이거는 양치질 아무리 잘해도 100% 안 빠져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칫솔모를 여기다 닦는 것보다도 일단 양치법에 대해서 잘못하는 거는 횡마법이라고 배우거든요. 옆으로 닦는 거예요, 횡적으로. 이렇게 닦는 게 편해요. 편하긴 편한데, 이렇게 닦으면은 일단 이 치아 사이 틈이 잘 안 닦이고 옆에가 자꾸 닦이니까 치아 이 목 부분들이 마모되거나 잇몸이 패일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가장 안 좋은 거.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보이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바깥쪽 면만 자꾸 닦아요. 안쪽 면, 특히 안쪽 면에 음식물 끼는 게 잘 안 빠지는데, 목구멍 뒤쪽으로 돌아가는 이런 면을 소홀하게 되니까 그게 두 번째 잘못된 거고, 세 번째는 우리 바쁘다 보니까 양치 시간을 충분히 못 주고 막 30초. 그러면 당연히 바깥쪽밖에 못 닦아요. 그러니까 안쪽은 계속 망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 중에 우리가 칫솔의 교체 주기는 적당히 쓴다면은 2, 3개월? 빨라야 한 달 이내인데 2주 만에 칫솔 바꾸시는 분도 있어요. 남성분들 빡빡 닦아야지 시원하거든요. 그런 것도 정말 치아를 폐기하고 잇몸을 폐기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압력으로 닦는 거, 그런 것들 정도가 잘못된 양치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을 줘서 닦는 게 칫솔모가 되게 부드러우면 괜찮겠지만, 좀 뻣뻣한 칫솔모로 닦을 때 힘을 주다 보면은 아무래도 치약 부위로 자꾸 칫솔모가 쏠리게 돼요. 근데 그리고 패여 있는 데는 결국 치아랑 잇몸 사이 틈이거든요. 이쪽 부분은 치아 중에서 경도가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표면의 강도가. 그래서 여기를 자꾸 세게 되면 여기는 점점 패이면 음식물이 고이게 되고, 거기에 불편하니까 자꾸 닦게 되면 더 패이고 그런 악습관이 생기게 되면은 치아가 금방 망가질 수 있죠. 333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조금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3분 닦는 거 정말 좋은데, 우리가 이제 너무 3분에 매몰돼 있다 보면 계속 3분 타이머 재고 그냥 계속 물고 있다든지 닦이는 데만 닦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혀 쪽 안쪽을 닦다 보면 약간 구역질도 나고 불편하거든요. 그럼 일단 3분 타이머를 채워야 되니까 자꾸 같은 데만 닦으면 여기만 너무 마모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3분이라는 시간에 너무 구애되지 말고 시간을 일정하게 배분해 주는 게 좋아요. 여기 바깥쪽을 세 단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 닦고, 위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를 3분을 안 채워도 되니까 10초씩이라도 꼬박꼬박 균등하게 닦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하루에 3번 닦는 건 되게 좋은데 식후 3분 이내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음식은 빨리 닦아주는 게 좋은데, 탄산같이 산성 성분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치아가 살짝 부식되거든요. 근데 치아가 부식됐을 때 그걸 물로 헹구고 침 성분이 계속 스며들면 부식된 거를 다시 복구해줘요. 근데 먹자마자 닦아버리면 복구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탄산음료나 식초같이 조금 산성 성분이 강한 걸 먹었을 때는 3분보다는 물로 헹군 다음에 30분 정도 있다가 양치하는 게 좋습니다. 양치 도구 고르는 거는 사람에 따라서도 다른데, 저는 크게는 나이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특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 정말 충치가 잘 생기는데 잇몸 망가지는 건 극히 드물어요. 그때 포커스는 충치예요. 충치를 잘 제거하려면 칫솔모가 너무 부드러운 것보다 빳빳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어린 나이 때는 치아 가운데 있는 홈들이 되게 깊게 파여 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부드러운 걸로 하면 홈 안에 있는 음식물이 잘 안 빠지고,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젤리나 포카칩 같이 전분이 많고 점성이 있는 것들은 안 빠져요. 그럴 때는 조금 뻣뻣한 칫솔로 치아 자체를 닦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잇몸이 진짜 두껍고 튼튼하다 그러면 뻣뻣한 걸 쓰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30대부터는 충치 잘 안 생겨요. 왜냐? 치아 안에 있는 홈들이 다 마모돼서 안 끼거든요. 그때는 충치보다는 치아랑 잇몸 사이에 있는 세균을 빼내는 게 좋은데, 여기는 뻣뻣한 모를 쓰면은 경도가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잘 패여요. 그때는 부드러운 모로 잇몸과 치아를 마사지 하시면서 빼내는 게 좋기 때문에, 보통 성인이 되고 30대 이상에서는 부드러운 칫솔물을 권해드리고, 10대, 20대 때는 조금 빳빳한 게 음식물 찌꺼기 잘 빼낸다. 또 칫솔 사이즈를 여쭤보시는 게 있는데, 사실 원형이나 네모나 직사각형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칫솔모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그 안에 있는 음식물들을 정밀하게 빼낼 수 있는데, 문제는 작으면 작을수록 칫솔을 할 때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너무 두꺼운 거 말고 일반적인 직사각형 모양 중에 조금 슬림한 걸 선택하는 게 양치질을 잘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얘기 있죠. 한때 유행했던 게 칫솔 살균기 있었어요. 이렇게 딱 하면 UV 나오고 건조도 되고.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게, 일단 화장실 습하잖아요. 습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고, 두 번째로 뭐 변기 물 내면 세균이 많이 튄다. 그런데 사실 요새는 변기들이 옛날만큼 많이 튀는 변기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세균이 날아다니기 좋은 거고, 우리가 물을 자꾸 헹구고 뱉잖아요. 입안에는 항상 세균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세균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칫솔에 세균이 잘 번식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세균이 있다고
그래도 잘 닦고 세척만 잘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일단 추천해드린 건 칫솔질을 하고 나서 칫솔은 꼭 건조를 시켜야 돼요. 이게 젖어 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거든요. 칫솔을 놔둘 때 칫솔물에 항상 노출돼서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서 건조될 수 있게 해야 되고, 우리가 칫솔물에 뭐 달라붙는 게 걱정돼서 캡 같은 걸 씌울 수 있는데 젖은 상태에서 캡을 씌우는 건 안 좋기 때문에 차라리 공기 잘 통하는 곳에다 노출시켜서 통풍이 잘 되게 놔두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칫솔의 세균 자체가 우리가 입안이 건강하면 세균이 있어도 자꾸 헹궈내기 때문에 그게 급격하게 퍼지진 않아요. 다만 칫솔을 빨리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잇몸 질환이 있어서 자꾸 고름이 나오고 그랬던 사람들이 칫솔질을 했었고 잇몸 질환이 다 낫다, 그러면 잇몸 질환이 현재 진행형일 때는 특정 세균이 되게 번식하거든요. 그때 사용한 칫솔은 잇몸 질환이 다 나면 버리는 게 좋아요. 그런 거 아니고서는 칫솔에 있는 세균 자체가 우리가 다 헹구고 정확한 과정으로 말린다면은 크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기능성 치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치약의 성분 중에 이제 주된 게 사실 계면활성제랑 연마제예요. 계면활성제 왜 있냐? 비누처럼 때를 닦아내려고 계면활성제가 있고, 연마제는 왜 있냐면 연마제 없으면 양치질하고 뽀득뽀득한 맛이 없어요. 우리가 또 양치질은 약간 뽀득뽀득하고 하얘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뭔가 기능적인 거 따진다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불소, 두 번째는 질산칼륨, 세 번째는 CPC라고 하는데 염화세틸, 피리디듐, 세 가지 성분이 좀 유효 성분이 있는데, 첫 번째 불소는 뭐 다 아시겠지만 충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충치가 좀 잘 생긴다 그러면 적어도 1000ppm, 치약의 뒷면을 보면 다 ppm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1000ppm 이상 되는 치약을 써야 되고, 그게 평균이고, 조금 더 예방하고 싶다 그러면 1450이 가장 높은 거예요. 1450ppm짜리 고불소 치약을 쓰는 게 좋아요. 다만 3살 미만의 아이들은 그걸 삼킬 수 있는데, 고불소를 삼키면 배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조금 삼킨다 그러면 500ppm 미만의 저불소 치약을 쓰는 게 좋고, 충치 예방을 위해서는 불소를 따져야 되고요. 두 번째, 내가 치아가 많이 마모되거나 그래서 치아가 좀 시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불소도 도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질산칼륨. 질산칼륨은 이제 치아 안에 있는 시린 부분을 잘 막아줘서 덜 시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시린이 치약의 성분들이 질산칼륨인데, 그때는 질산칼륨이 들어간 치약을 쓰는 게 맞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잇몸병이 잘 생긴다, 조금 세균 감염에 취약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 번째 성분 CPC가 들어간 치약을 쓰면 되는데, CPC는 보통 가글에도 들어가는 건데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되게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교과서적이나 배우는 건 콩알 하나만큼 짜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불소 농도 같은 것도 콩알 하나면 우리가 필요한 농도가 나오고, 치아가 좀 가득 짜게 되면은 거품이 빨리 생기게 되니까 자꾸 헹구게 되니까 오히려 이 효과가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불소 치약 같은 거 쓸 때도 적당한 양이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는 콩알 하나만큼을 추천을 하고, 나이가 어릴수록 조금 덜 쓰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치약을 삼킨다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불소 치약을 안 쓰면 되지만, 불소 치약 쓴다 그러면 삼키는 것 자체가 몸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콩알 반쪽 정도 쓰시면 되고, 그 양에서 충분히 거품을 내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치하는 방법은 모두가 똑같아요. 올바른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횡마법이라고 했죠. 이렇게 닦는 거의 장점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손이 편한 거, 두 번째 빨리 닦는 거. 단점은 너무 많아요. 치아 목 부분을 패이게 하고 잇몸도 패이게 하고 사이사이가 하나도 안 닦여요. 그래서 횡마법 말고 우리가 추천해 주는 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아랑 잇몸 사이를 잘 닦는 모디파이드 바스 번영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추천해 드리는데, 일단 칫솔모를 여기다 닦는 것보다도 치아랑 잇몸 사이에다 45도로 놔요. 살짝 진동을 준 다음에 이렇게 쓸어내리는 거죠. 이게 사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치아랑 잇몸 사이, 여기가 테는 여기 다 남는다 그랬잖아요. 양치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쑤시개 같은 거 긁어보면 하얗게 막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선 이렇게 45도로 진동을 주고 쓸어내리는 모디파이드 바스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정말 너무 힘들다, 그럼 저는 그런 분들한테 뭘 추천하냐? 전동 칫솔을 정말 강력 추천해요. 전동 칫솔은 자동 진동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힘들면 여기까지 45도 되고 있는 거예요. 옮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평균 이상이 돼요. 전동 칫솔이 너무 강한 강도로 쓰면 안 좋지만 적당한 강도로 쓰면 좋기 때문에, 내가 모디파이드 바스법을 하는 건 알겠지만 너무 손에 안 익는다. 그리고 사실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저도 해보지만 이런데 안쪽으로 이렇게 세워서 올리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그냥 전동 칫솔 쓰는데 그럼 이렇게 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전동 칫솔 쓰는 걸 권해드리고,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건, 내가 부정교합이라고 해서 치아가 되게 삐뚤빼뚤하다 그런 분들은 이런 넓은 칫솔 말고 뾰족한 엔드터프트 브러쉬 같은 걸로 정말 안 들어간 데를 살짝 긁어내주는 게 필요한데 어려워요. 근데 내가 그런 거 좀 어렵다, 마지막에 치실치간 칫솔 쓰고 구강세정기 같이 물 나오는 걸로 닦아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엔드터프트라고 제가 작은 칫솔 있죠. 그거는 이제 펜처럼 잡아서 싹싹싹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일반 칫솔은 이렇게 잡나 이렇게 잡나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작은 칫솔로 갈수록 정밀하게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펜 잡듯이 엔드터프트 브러쉬는 되게 뾰족한 쬐그만 칫솔이거든요. 그렇게 닦는 거고 일반적인 칫솔은 저는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3분 정도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침 같을 때는 바쁘시면 뭐 2분 정도 양치하고 나머지 1분은 치실이나 치간 칫솔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만 해도 정말 평균 이상 간다. 계속 강조하는 건데 치실이나 치간 칫솔 특히 30대 넘어가면 30대 아니고 어린 나이에라도 내가 치아가 좀 삐뚤빼뚤해서 음식물 잘 낀다 그러면 반드시 치실을 해야 돼요. 아무리 양치질 잘해도 양치질만으로는 전체 치아 표면의 60에서 70%밖에 안 닦여요. 또 나이가 많아서 조금씩 이제 잇몸이 내려가서 공간들이 생긴다. 그러면 치간 칫솔로 꼭 안에를 닦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구강세정기. 상품명이긴 한데 우리는 이제 워터픽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물 나오는 거. 그거를 쓰시면은 조금 더 개운하게 닦을 수 있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좀 더 덧붙인다면 혀 클리너가 있어요. 혀 칫솔인데 제가 권하지 않는 건 칫솔로 이렇게 혀를 닦는 분들이 있어요. 치아에 있는 세균과 혀에 있는 세균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옮기는 게 되거든요. 혀 닦는 건 따로 칫솔물 말고 혀 전용 클리너가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된 걸로 이렇게 혀를 한 번씩 닦아주면 세균이나 그런 걸 없애서 혀의 설태를 좀 없애주니까 구취 예방에도 도움되고 세균 감소에 도움이 좀 됩니다. 이건 순서는 사실 엄청 중요하진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고 가장 효율적인 순서는 우리 설거지할 때 보면은 접시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았어요. 그러면 일단 음식물 찌꺼기 먼저 큰 거 버리고 접시 틈가에 낀 거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물로 깨끗이 씻잖아요. 똑같아요. 먼저 큰 덩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칫솔로 60-70% 면적을 깨끗이 닦아요. 그다음에 틈 사이에 낀 거 치실, 그 다음에 치간 칫솔로 빼요. 그 다음에 물로 한 번 더 세척해주면 좋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구강세정기를 쓰는 건데 이렇게 하면 거의 시간 많이 걸리죠. 저는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 전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전에 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침 분비가 떨어지고 혀의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혀가 움직이면 침이 막 돌아다니면서 세균들을 청소해 주거든요.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세균들이 번식을 잘 해요. 그래서 자기 전에 양치질 할 때는 힘들더라도 칫솔질하고 치실 시간 칫솔하고 구강 세정기까지 하면 정말 완벽하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동 칫솔 저는 정말 추천해요. 저도 치과 의사지만 그냥 손으로 완벽하게 하기 정말 힘들고 바쁘거든요. 안 바쁘면 상관없는데 우리 다 바쁘잖아요. 그럴 바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동 칫솔로 군데군데를 자동으로 떨리면서 치아랑 잇몸 사이를 잘 파고들 수 있는 전동 칫솔 쓰는 거 추천하고 두 번째로 치실 치간 칫솔도 매일 쓰면 좋은데요. 안 되면 차라리 구강세정기라도 해라. 근데 이거 구강세정기는 제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무선이 있고 본체에 줄이 달려있는 게 있는데 본체에 줄이 달려있는 게 확실히 수압이 일정하게 조절되고 오래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건 저는 미백치약 자체를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미백치약에는 어쩔 수 없이 연마제 성분이 많이 들어가서 치아를 좀 갈아내야 되는데 실제로 그거 자체 연마제만으로의 미백 효과가 크지 않으니까 이거는 미백 효과를 노리려다 괜히 치아만 더 마모시킬 수 있으니까 차라리 미백을 원하시면 치과에서 정확한 미백 틀을 맞춰서 단기간에 미백을 해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미백치약 같은 거는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들이 우리 양치질 잘 시키려고 항상 그런 말씀 하시죠. 양치질만 잘하면 치과 안 간다. 하지만 실제로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양치질 잘 하더라도 치아의 배열, 타고난 치매 성분, 식습관, 전신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양치질 잘하더라도 치아가 망가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게다가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치아가 망가지는 원인의 반은 양치질을 잘못하는 거고 반은 과도한 힘 때문에 망가져요. 캔디라든지 얼음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잘 때 이렇게 꽉 문다든지 빡빡 갈면서 자면 치아가 양치질을 아무리 잘해도 빨리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양치질은 치아 건강의 50%를 담당한다. 양치질 아주 중요하긴 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런 분들 많아요. 저 양치질 정말 잘하는데요. 근데 왜 망가졌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은 정말 과도한 힘 때문에 망가져요. 우리가 현대사회에 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목과 어깨 근육이 뭉치죠.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가 뭉치게 되면은 꽉 무는 교근이라는 턱 근육이 되게 긴장되게 되고 본능적으로 치아를 자꾸 꽉 물게 되고 이게 낮에만 되는 게 아니라 특히 밤에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잠을 설치면 미소각성이라고 기억은 못하지만 뇌만 깨면서 이를 갈거나 꽉 무는 게 되게 많이 생기는데 밤에 꽉 물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세게 물어요. 낮에 하면 10배까지.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치아들이 막 금이 가고 망가지고 힘이 과도하게 가니까 잇몸도 내려가니까 잇몸이 내려가면 음식물이 더 많이 끼겠죠. 그러면 잇몸병도 더 생기고. 그래서 그런 원인들 때문에 망가지는 게 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아 건강을 정말 생각한다면 첫 번째 양치질 잘하는 게 제일 메인이고요. 올바른 식습관, 너무 단단하고 뭐 캔디나 얼음 같은 거 안 깨먹고 평상시에도 스트레칭 많이 하고 항상 푹 자고 턱에 힘을 빼주는 것도 반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치질은 정확하게 말하면 플라그 제거라고 해요. 플라그라는 건 뭐냐면 치태라고 부르는데 음식물 찌꺼기는 물로만 헹궈도 빠지고 일시적인 건데 문제는 음식물 찌꺼기가 잘게 분해되면서 눈이 안 보일 정도의 덩어리가 뭉쳐있는 걸 플라그 치태라고 하는데 이게 세균이 엄청 많아요. 이게 충치랑 잇몸 질환의 온상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양치질은 치아랑 잇몸에 있는 플라그를 제거하는 거,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게 양치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플라그는 우리가 양치질을 정말 꼼꼼하게 안 하고 대충 양치질하고 봐서 면봉이나 아니면 이쑤시개 같은 거 이런 데 한번 긁어보잖아요. 하얗게 뭐가 묻어나와요. 플라그예요. 음식물 찌꺼기랑 타액과 여러 가지가 섞여서 어떤 점성을 가진 덩어리 같은 게 생겨 있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점점 더 안 치워져서 딱딱하게 굳는다. 우리가 흔히 아는 치석. 한 돌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때 오랫동안 쌓여있으니까 색깔도 시꺼멓게 변해서 치석은 새까맣게 변해지는 거고 처음에 생긴 치태는 좀 하얗습니다. 치태는 주로 이런 틈들 많이 사이에 끼기 때문에 치태가 있으면 틈 사이가 잘 썩고 잇몸도 빨리 망가지죠. 40대 이후부터는 충치보다는 잇몸 파괴가 잘 일어나는데 잇몸 파괴가 왜 잘 일어나냐면 그때부터 치아는 홈이 없으니까 음식물이 잘 안 껴요, 치아에. 근데 우리가 40대 되면은 결국 나이가 드니까 치아도 마모되고 그러면서 잇몸이 내려가면 이런 틈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치아랑 치아 사이, 치간 부위라고 하는 데가 음식물이 정말 잘 끼는데 이거는 양치질 아무리 잘해도 100%안 빠져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치실 혹은 치간 칫솔을 쓰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치실과 치간 칫솔을 다 쓰는 거지만 힘들다 그러면 내가 공간이 좀 넓으면 치간 칫솔을 쓰는 거고 좁으면 치실을 쓰는 거고 그래서 40대 이후부터 잇몸 건강 예방을 위해서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이 꼭 필요하고 내가 이제 어리다 10대다 하더라도 음식물이 치아 사이에 잘 끼는 사람들은 치실을 꼭 쓰셔야 되고 그 어린 나이 때는 치간 칫솔을 쓰면 안 돼요. 어린 나이 때는 치아랑 치아 사이 가운데 파필라라고 하는 V자 모양으로 잇몸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 치간 칫솔을 억지로 누르면 빨리 내려가거든요. 어릴 때는 치실 써서 그때는 치아랑 치아 사이에 음식물을 빼서 안 썩게 만드는 거고 40대 이후부터는 음식물 찌꺼기를 빼서 잇몸이 안 파괴되게 만드는데 치실과 치간 칫솔 정말 중요합니다.